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는 과연 그 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젊음의 열정과 땀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 은퇴라는 이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막막함의 시작을 망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직장인의 13년간의 기록을 통해 시간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굳은 결심으로 붓기 시작한 연금이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을 맞았습니다. 매년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40대인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은퇴하여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의 연금 포트폴리오는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 둘째, 연금저축보험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금저축펀드로 운영 중인 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옮기며 받은 퇴직금을 모아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현재까지 쌓인 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RP 계좌에 약 1,350만 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약 9,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 약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총 1억 8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노후 자산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3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금액의 크기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모두가 공포에 떨던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억 8천만 원의 자산으로 55세부터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쌓인 돈을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을로 나눈 값의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금 수령 연차입니다. 이 연차는 내가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연령인만 55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1년 차, 56세에는 2년 차, 57세에는 3년 차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57세에 처음으로 연금을 개시한다면 몇 년 차로 계산될까요? 많은 분들이 1년 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답은 3년 차입니다. 기준점인 55세부터 이미 3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올바른 인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현재 자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9,600만 원으로는 연간 1,152만 원, 즉 매월 9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1,350만 원으로는 연간 162만 원, 월 1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7천만 원은 연간 840만 원, 즉 월 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연간 총 2,154만 원, 매월 약 18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180만 원은 미래가 아닌 현재 가치 기준입니다. 연금 자산의 대부분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우량한 지수 추종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장이 연평균 5%라는 보수적인 수익률만 기록해준다고 가정해도 인출하는 금액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 연금은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5년 안에 저율과세 구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월 250만 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과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숫자는 바로 1,5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에서 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초과하는 순간 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간 1,600만 원을 받았다면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1,600만 원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도 2,500만 원 한도에 포함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 IRP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취급됩니다. 세금 또한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앞서 말한 1,500만 원 한도나 종합금융소득과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와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IRP 계좌를 분리해서 두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증권사에서는 IRP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해 추가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분리해 두어야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자금 성격에 맞춰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리며 인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나요? 정답은 절반만 맞다입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좌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ETF나 펀드를 자유롭게 매도하고 매수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 새로운 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55세에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기존 계좌와는 별개로 새로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만들어 납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계좌의 여유 자금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이나 별도의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5%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상금이 필요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계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키우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 준비 수단이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3년 만기가 되면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계좌를 세액공제용과 비세액공제용으로 나누어 두었다면 ISA 이전 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300만 원은 세액공제 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비세액공제 계좌로 나누어 이전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연금을 인출할 때 자금의 성격이 섞이지 않아 매우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처리되니 꼭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3년간의 꾸준함이 만들어낸 현재의 연금액을 계산해보고 이를 지혜롭게 운용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멀게만 느껴졌던 40대를 지나 어느덧 50대라는 나이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월급 통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성실함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연금 계좌는 인생의 후반부를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여유롭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직 연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